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은행발 위기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걸까요? 어제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금 조달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흔들리던 시장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일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뱅크런 우려감에 잇따라 유동성 수혈이 나타나면서 흔들리던 시장이 조금씩 잡혀나가고 있고 간밤에 미증시도 일제히 급등한 채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른 가운데 국내 증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0.74%로 다시 한번 상향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방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금산 전문가님이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진단쇼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또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절파고TV님 안녕하세요. 서단계 1년차님께서도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를 남겨주셨습니다. 배나왔다님 안녕하세요. 세곰주말님, 마그마님, 준호님, 테리님, 보르텐님, 잘잘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꿀팁들 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금산 전문가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를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슬쩍 보니까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미니 강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 뉴지레파마를 진단해 주신 바가 있는데 뉴지레파마가 정말 공교롭게도 이번에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진단해 주셨던 그 꿀팁과 함께 반영을 해주시면서 이 실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 시간 12시 요 종목 진단 시간에 누지레파마에 대한 제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2번 정도의 종목 진단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함을 질러가면서 아마 방송했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금산이 고함을 질러가면서 이런 종목을 사면 되겠냐고 내가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죠? 지금 누지레파마가 이제 거래 정지가 당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제가 여기서 종목 진단을 했네요. 거래 정지되기 전에 여기서 제가 종목 진단을 했었죠. 여기에서도 종목 진단을 했었죠. 제가 2번에 걸쳐서 여기서 한 번, 2번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매도를 잘 했는지 아마 진짜 궁금해 죽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 주총이 거의가 다음 주에 거의가 주총이 다 있습니다.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적자나 또는 5년 연속 적자나
자본 잠식이 당한 종목은 제가 매도하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까? 꼭 그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의 주제가요. 어떤 거냐면은 실적이 답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미니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JYP 엔터라는 종목이 있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장에도 JYP 엔터가 여러분들 사상 신고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지만 JYP 엔터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가장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실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K-팝 글로벌 이런 저변 확대로 인해 가지고 북미의 지금 콘텐츠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 코로나19 그 팬데믹 완화로 인해 가지고 해외 콘서트나 상품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JYP 엔터가 주가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식에서 여러분들 뭐 비법이 있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주식에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주식에 비법이 없습니다. 주식은요 그냥 실적대로 가는 거예요. 주식에 무슨 주식에 비법이 있습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을 들고 계시면 앞으로 실적이 올해 내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실적주가 답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몇 종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제 이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금산의 12시 종목 진단은요. 제가 진짜 세밀하게 종목 진단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요. 제가 미니 강의를 해드리고 제가 종목 진단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적주가 답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그 올해 그 상장 기업들의 연간 실적은요. 아마 2010년도 이후로 아마 어닝 쇼크가 나올 거예요.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아마 어닝 쇼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역성장을 저는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금리가 뭐 고금리 아닙니까? 여기다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국내 증시나 뭐 세계 증시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기업 이익 추정이 빠르게 지금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쪽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목의 실적이 하향하는데 반대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 심리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은 빼고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주가가 연간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도 월봉 차트를 놓고 제가 주가가 이제 바닥에 돌아서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좀 사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자,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합니다. 올해 지금 그 알제리하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수주가 많이 터질 거예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세요. 모든 건설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한 종목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주는 다 하락하고 있는데 오직 한 종목만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올해도 좋고 내년까지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은 신흥 SEC 오늘 주가가 오늘 고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죠. 오늘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신흥 SEC도 조정 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LG전자 있죠. 여러분들 지금 LG전자가 이런 프리미엄 중심의 그런 제품 전략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LG전자를 여러분 앞으로요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냥 LG전자니까 가전제품 파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LG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여러분들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LG전자는 여러분들 자동차 전장품 쪽으로 상당한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기아, 제가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기아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아 주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여러분들 기아의 주가가 얼마나 싸냐면 엄청나게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기아가 이제 전기차 신차 진입했죠. 그죠? 우리가 SUV 우리가 EV9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요 2025년 2026년도에 이제 기아차도 매년 전기차를 아마 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나 현대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뛰어들게 되면 주가 탄력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저런 거 조정 받을 때 잡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용인에 지금 300조 좀 투자를 하잖아요. 여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요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요 1000억입니다. 1000억. 반도체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1000억 나오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에서의 특화된 종목이에요. 즉 반도체를 매매하시더라도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N게임. 게임 중에서 실적이 워낙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에서 놓여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바이오 플러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종목을 2023년도 실적 좋은 종목을 제가 골라놨어요. 제가 이 시간에 통해 가지고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적이 좋은 주식은 제가 가감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금산의 요 미니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 종목 진단 하는 것도 한번 잘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니 강의 실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미니 강의를 잘 듣고 있다 보면 참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열흘 전에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뉴질의 파마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기업을 선정할 때도 꼭 반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폭망삼파장님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기업을 사세요. 적자 기업을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실이 튼튼한 기업이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미니 강의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포트폴리오 재정비할 때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김기정님께서 보내주신 심택이고요. 33,2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반도체를 향한 호재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300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소식,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소식, 그리고 K칩스법이 통과됐다는 소식까지 이런 겹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잠잠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심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가 싶은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종가 목표가도 설정해 주세요. 이게 심택을 매수한 가격대가 33,250원이죠. 현재 주가가 27,900원이니까 약 한 10% 이상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이거는 좀 종목 진단을 저한테 좀 빨리 좀 이야기했으면 제가 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 심택은 단 한 가지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종목 진단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이게 나와 있는 요 BS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은 요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BS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BS, 이게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이 재무 상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은행이 근본적으로 파산한 이유가 무엇인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여러분들 왜 그 기업이 파산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빠르게 4.75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심택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상에서 놓고 보면 요 나머지는 저 험잡을 데가 없는데 BS를 놓고 보면은 여기에 내가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전환사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전환사채가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환사채가 이 단기사채라고 하는데 단기사채가 지금 보세요. 284억 있잖아요. 매년 있었습니다. 지금 284억이에요. 요 284억이 여러분 이게 단기 사채인데 단기 사채는 거의가 12나 BW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환 사채이거나 신주 이습문 부사채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10이라고 10이면 이게 전환 사채라고 했을 경우에 전환 사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액면 금액대로 주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교환사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환사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신주를 발행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200 얼마입니까? 84억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금산현 전문가가 얼마나 이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한미 반도체예요.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재무구조 보세요. 깨끗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단계 차이금이 없잖아요. 깨끗하죠? 제로.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산현 전문가가 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택이라는 종목은 이 단계 차이금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전환사채가 있으면 주가가 탄력받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에 와 있는데 이분께서 비중을 좀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오늘은 7% 이상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따라 붙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식은요. 주식의 고수는 음봉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의 고수는 음봉에서 매수하고요. 주식의 하수는요. 여러분들 양봉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고수는 음봉에서 사는 거예요. 음봉에서. 이건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주에 이거는 얼마 정도의 매수가 가능하냐면 기다리면 27,500원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요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가 요 자리에서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냐면 3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7,500원에 5% 정도를 추가 매수해서 3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되도록이면은 반도체를 매매할 때는 HP, SP나 한미 반도체나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진단해 드렸습니다. 심택 우선은 추가 매수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27,500원 구간에서 5%가량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아주셨다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심택을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섹터 내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뚜렷하게 힙이 교차되고 있는 섹터들이 있죠.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잘 가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급등을 했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가 되었든 반도체가 되었든 힙이 교차와 상관없이 어떠한 고민이라도 다 받고 있으니까요. 진단쇼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퍼플하트님 안녕하세요. 러브스기님 안녕하세요. 고독하고만님도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 진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잘잘님께서 보내주신 넥스트 칩이고요. 11,290원에 9%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지선과 얼마까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넥스트 칩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고요. 다만 좀 궁금한 부분이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넥스트 칩의 주가는 오늘 같은 날에도 약간은 미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넥스트 칩 이분께서 매수한 그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1,290원에 9%를 가지고 계시네요. 넥스트 칩 그러면 우리가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쪽이죠. 우리가 뭐 자율주행에도 관련이 돼 있고요. 뭐 인공지능 반도체도 관련이 돼 있고 뭐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넥스트 칩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요거는 주가가 일정 부분 주가가 좀 상승세가 나오면 종목은 좀 교체하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 흑자가 나오는 종목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와 있는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막 1년 정도 제가 적자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2년이나 3년이나 4년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2019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적자잖아요.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적자 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종목 좀 선정할 때요. 여러분 종목을 선정할 때도 좀 선정을 잘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시장에 가더라도 우리 그 사모님들 시장에 가시면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진짜 다 이렇게 가격을 흥정하고 시금치를 좀 사더라도 다 흥정하고요. 이게 시금치가 오래되었는가 유통기간이 지냈느냐 아니면 뭐 상했는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매매하면서도 왜 그런 걸 쳐다보지 않고 주식을 그냥 바로 사버리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을 아무렇게나 이게 반도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업을 좀 보고요. 기업의 이게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 기업이 지금 숫자가 지키고 있는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나.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고요. 그렇게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좀 다르지만 5G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가 여러분들 이게 월봉 차트에 보세요. 에이스테크는 5G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가가 35,000원대 종목이었어요. 35,000원짜리 종목이 에이스테크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 이제 5,000원까지 내려와서 5,030원이에요 지금이. 이렇게 왜 급락을 했을까요? 왜 5G 종목이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게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업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게 주가는 이렇게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 넥스트 칩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게 기업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기업의 내용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게 아래쪽에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현금 흐름표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고요. 세 번째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게 마이너스가 3년 연속 마이너스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세요. 3년 4년 동안 계속 지금 영업 현금 흐름표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한 번도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주식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 종목은요. 일정 부분 상승세가 나오면 일단 한번 팔고 저는 종목 교체를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11,290원이면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 반도체가 저는 하반기 정도에 저는 반도체가 시장에 저는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도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주도주가 하반기 되면 저는 반도체가 저는 주도주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계세요. 손해보고 팔지는 마시고요. 그 대신에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요. 똑같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좋은 주식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칩 손실은 보지 말되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겨서 꼭 나와보자. 그리고 같은 시스템 반도체 내에 있더라도 더 좋은 종목을 노려서 종목을 교체해보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넥스트칩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이 또 활발하게 막 올라오는 걸 보니까 지금 갑자기 댓글에서는 족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댓글창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고만님 프로필 사진이
이름이 이경영 씨길래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줄 알았는데요. 저보다 어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이 진단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우선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분들 우리 진단쇼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나비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SK오션플랜트입니다. 2950원에 6%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비중을 좀 줄여놨는데 추가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SK오션플랜트는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구조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호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부와 우즈벡 간에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논의가 있었고요. 또 SK그룹 회장이 유럽 에너지 기업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는 소식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부터는 추진력이 살짝은 둔화가 된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지와 함께 추가 매수 가격 구간도 알려주세요. 네, 아마 이분께서 우리가 상강 MNT죠. 상강 MNT가 이렇게 상호를 변경한 거죠. SK 오션 플랜트로 이제 사명이 변경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K 그룹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SK 건설에서 인수한 겁니다. 예전에 SK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SK 건설이라 하지 않고 SK 에코 플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K 에코 플랜트가 이게 나와 있는 상강 MNT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상호를 이제 변경한 거죠. 우리가 해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해상 풍력 쪽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사실은 건설업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또 철강 가격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은 해상풍력이 사실은 떨려면요. 여러분들 해상풍력은 거기가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 지금 이게 설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해상풍력 쪽에 지금 이 그 점유율이 좀 빨리빨리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경기 이제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주 최근에 경기 민감주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도 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수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950원에서 6%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추매하시려면 이거는 좀 더 기다렸다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번에 FMC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여러분들 뭐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뭐 동결이냐 요 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 경기 민감주들은 FMC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항을 보고 나서 추가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자리에 서둘 필요는 없어요. 지금 6%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다만 원칙적으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요 정도에서 전 추가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데 요 가격대 여기가 지금 최근에 저점인데 얼마나 여기가 17,950원이네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약 1,000원 정도 빠진 가격입니다. 요 가격대가 대략
17,9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주가가 18,930원, 한 1,000원 정도 빠지면 요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옵니다. 얼마냐면 17,900원 정도. 참 친절하죠? 금산인 전문가 참 친절하죠? 17,900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서 지금 얼마 6% 가지고 있으니까 한 4% 정도 이 정도에서 오면은 여기에서 추가로 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요 정도에서 한번 추가 매수해서 얼마까지 가져가 보냐. 이 종목은 24,000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그러니까 17,900원에서 10% 만드셔가지고 2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요. 그 매수한 가격도 좀 매수하는 시기는 좀 늦추어도 되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종목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선 추가 매수 가격 구간은 17,900원으로 책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보유해보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이번에는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덴티움요. 덴티움이요. 7만 5천 원에 20% 샀는데 네.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나 딴 거 사고 받아보려고.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시간은 여유는 있는데 네. 또 딴기 잘 가니까 이게 또 빨리 안 가니까 지루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덴티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 12만 5천 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고점에서 진입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대가 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쭉 잘 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고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언제쯤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최선의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덴티움 그러면 우리나라의 오스템 임플란트와 쌍벽을 이루죠. 덴티움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임플란트 쪽은 성장 산업입니다. 이 고령화의 추세에 맞춰서 고령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명은 늘어나고죠. 앞으로 이 임플란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연평균 한 15% 정도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평균 15% 정도. 한번 제가 이게 정권사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이 컨센서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여러분 주식하실 때 물론 정권회사에서 나오는 이 컨센서스 2023년도나 내년도에 전망이 나와 있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이게 100%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권사가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절반 정도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 여러분들 절반 정도는 이 정권회사가 전망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50% 정도 확률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권사에서 덴티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죠. 매출액을 보면요. 올해 지난해보다도 19%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다. 그 다음 2024년도에는 16% 정도. 그러니까 연평균 따지면은 한 15% 정도를 성장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에 성장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만 5천 원이면 거의가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은 지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주식을 고점에서 찾게 되면 고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에코프로 있잖아요. 이게 오늘 에코프로가 지금 6% 정도 조정받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에코프로나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니까 또 조정받고 또 주가는 다시 또 전 고점 돌파가 나오겠죠? 뭐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장 산업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더 좋고 내년보다 그 다음에가 실적이 좋은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덴티움도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좀 빠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못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이거 좀 자기가 좀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덴티움도 성장하는 산업처는 이 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거는 앞에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매물대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합니다. 지금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하면 가시려면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고점에서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 매수가 정도 오면 절반 정도 매도해서 10%만 가져가 보셔도 상관없고요. 전략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전략이라 하는 것은 수십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나는 이 종목을 매수가 정도 오면 이 종목의 고점에 있는 종목이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고점에 있으니까 나는 전량 다 매도해야 되겠다. 나는 전 고점 오면 10%만 팔고 나머지 10%는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자의 다 전략이 있잖아요. 이 종목은 내가 판단해서 20% 정도 되니까요. 이 종목은 앞전 고점이 대략 13만 원입니다. 13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13만 원 정도 오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한 10%만 가져가 보세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까 지루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13만 원까지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만 원까지 왔을 때 그때 절반가량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덴티움 관련해서 종목 진단을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셨는데 이번 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봄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평단가는 85,000원이고요.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봄님께서는 걱정이 상당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8% 오늘은 소폭으로 상승 중에 있지만 54,300원 선까지 밀려났거든요. 보유 비중도 20%로 적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손실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의 주가를 두고 어느 쪽이 더 낫다 이 부분에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다시 한번 궁금하고요. 전략도 세워주세요. 이분께서 지금 이제 현대위아를 가지고 계시는데 현대위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부품 쪽하고 이제 기계 쪽인데 이 주가가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현대기아를 매매를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팁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대위아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훨씬 더 주가의 상승률이나 기업의 전망이 더 좋다는 걸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진단 들어보시고요. 이왕 만약에 매매를 하시려면은 현대기아보다는
현대 오토에버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위아 지금 자리는요. 하방 경직이 나온 자리예요. 실적 대비해서 현대위아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주식이 싸다고 해서 주식이 이제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이제 지금 자리 현대위아가 54,300원이면 뭐 PR이나 또는 PBR이나 R을 놓고 봤을 때 주가요 대단히 싼 가격이 나와 있어요. 다만 주가가 지금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기다리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85,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85,000원대 가기는 제가 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5,000원을 나오기가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현대위아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있잖아요. 내연에서 전기차로 바뀔 때 요 부품의 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내연 기관에 있을 때의 부품과 전기차의 부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대위아가 살아남을 빨리빨리 이걸 내연 기관에서 빨리 전기차를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속속히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기업이 확 변신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변신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위아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5,000원대까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 안에 오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저도 제 나이가 30대부터 제가 전문가 생활을 했는데 30년 이상 했는데 이 정도의 주가 예측을 못 할까요? 제가 이 정도 주가 예측을 못 할까요? 제가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시장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1년 안에 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주가는 하방 경직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기다렸다가요.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좋은 거냐면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다렸다가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락이 나왔던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요까지. 요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6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됩니다. 6만 1,000원이나 6만 2,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오면은요, 한번 딱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자리는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6만 1,000, 6만 2천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현대위아보다는 현대오토에버가 더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러한 팁까지 드렸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6만 1,000원 그리고 6만 2,000원 구간까지는 보유를 해봤다가 그 다음 전략을 또 세워보자. 이런 의견까지 드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 QR코드를 찍고 신청서를 작성하신다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강연회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 기회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KTIS인데요. 네. 지난주에 금산 전문가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라 항상 챙겨 보고 있는데요. 네.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듣긴 했는데 제가 너무 고가에 사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KTIS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전략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KTIS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우선은 평 단가가 4,000원대라서 현재 좀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3,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초거대 AI, 챗 GPT와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고쳐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을 조금 기다렸다가 샀으면은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썩 좋지 못했으면 좀 기다렸다가 사도 되는데 좀 빨리 좀 일찍 서둘렀네요. KTIS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 KT의 여러분들 요 KT 있잖아요. KT의 고객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을 내용을 깨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 기업이 많은 기업인가를 깨차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재무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걸 깨차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4라고 하죠, 그죠? 114 여러분들 안내하잖아요. 그러면은 KTIS라고 하는데 서울 지역하고요.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하고요. 그다음 강원도 지역에 114 고객센터예요. 근데 KT그룹의 자회사니까 지금 KT가 초거대 우리가 인공지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상용화할 거예요. 그러면 KT에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이 초거대 인공지능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사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요. 이 고객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게 중심이 되는 종목이 KTIS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챗GPT가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와.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대신에 제가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너무 빨리 서둘렀네요. 이렇게 하세요. 매수한 가격대가 4,280원이니까요.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4,4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요. 여기에서 일단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매수, 다시 재매수하세요. 주가 아마 이게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돌았으면은 4,400원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좀 기다리면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꼭 제가 부탁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400원 정도에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아마 33일 이평선 이게서 아마 등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이만큼 올랐잖아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요. 요 기간 동안만큼의 기간이 조정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요 배분이요. 요 부분이 보통 1대1 정도가 돼요. 제가 차트를 분석하면 1대1 정도의 조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좀 기다리면 좀 싸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가지고 있다가요. 4,4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4,400원의 전량 매도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할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진단쇼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홍보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QR코드입니다. 4월 1일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강연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강연회에 출석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QR코드를 찍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녁에 미스터 진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에 동시 접속자가 700명이 될 경우에는 우리 창호 앵커 그리고 이건 앵커가 함께 이 버티고 버텨를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4시에는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금산 전문가님인데요. 더 다양한 꿀팁을 직접적으로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4시에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홍보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